정의라는 착각 3부, 공평함은 과연 선일까? 그리고 공정함과 공평함의 차이에 관하여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평함이 과연 선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공정함과 공평함의 차이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구 경기에는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옵사이드 룰과 핸드볼, 파울에 관한 룰들이 있죠. 그리고 그 룰은 참가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때 심판을 매수한다거나 스코어를 조작한다거나 승부 조작을 벌이면 불공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죠. 모두에게 똑같은 룰을 적용하고 부당한 반칙과 편법이 일어나지 않게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것이 공정함입니다. 공정함 하에서는 참가자 모두에게 동일한 룰이 적용되고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든지 부당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1대0으로 끝나든 20대0으로 끝나든 결과적으로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든 간에 결과에 수긍하죠. 왜냐하면 승리한 팀은 그만큼 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똑같은 룰이 적용된 경기에서 큰 격차를 낸 것이기 때문이죠. 이때 공정함 하에서는 승리팀의 선수들이 유전적으로 신체가 우월하게 태어났다거나 그들의 가정이 더 부유해서 훈련 환경이 더 좋았다거나 하는 것은 반칙이나 편법이라고 하지 않죠. 신체가 우월하게 태어난 것은 자연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 것이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가정이 부유한 것은 그 부모가 노력해서 부를 쌓았기 때문이고, 자신이 쌓은 부로 자기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죠. 이것 역시 사회 전체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한 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함 하에서는 이를 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정함 하에서 우리는 자연의 본질을 파괴하거나 거스르지 않습니다. 공정함이라는 체제에서는 자연에 의해서 뛰어나게 태어나거나 더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키운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죠. 인위적인 한계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그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스코어가 20대0, 30대0이 돼도 설사 50대0이 된다고 해도 그 결과에 수긍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키우는 데 한계를 두지 않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신체가 뛰어나게 태어나거나 지능이 뛰어나게 태어난 것은 자연의 본질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그것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공정함이 아닌 공평함 하에서는 어떨까요? 공평함이란 것은 공정함과는 다릅니다. 공평함 하에서는 참가자들이 똑같은 룰로 경기를 했어도 결과가 10대0으로 나오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점수를 6대4로 재분배하거나 5대5로 똑같이 재분배하게 되죠. 5대5는 매우 공평한 결과가 됩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더 우월하게 태어난 선수가 더 많은 골을 넣는 것은 공평함 하에서는 불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부당한 것으로 규정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핸디캡을 부여하고 신체적으로 열등한 선수에게는 더 유리한 룰을 적용하죠. 그래야 공평해질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만약 결과가 10대0으로 나온다면 이제 결과를 조작해서 강제로 5대5로 만듭니다. 이 공평함이라는 체제 하에서 자연에 의해 더 뛰어난 신체와 높은 지능을 부여받아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아무리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뛰어난 실력을 키워봤자 5대5라는 공평한 스코어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대0이 될 정도로 자신의 능력을 키울 동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최대 성장치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죠. 수능이라는 국가적 시험에서 공정하면 참가자 모두에게 똑같은 문제를 제시하고 똑같은 시간에 풀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답안을 미리 유출하거나 컨닝을 하거나 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것으로 규정되며 편법, 반칙으로 여겨져서 시험에서 퇴출되죠. 참가자 모두에게 동일한 룰을 적용하고 그 룰을 파괴하는 편법, 반칙 행위는 가려내서 처벌하는 것이 공정함입니다. 이 공정함 하에서는 남보다 지능이 높게 태어나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을 반칙, 편법이라고 하지 않고 남들보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 환경이 더 좋았던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반칙이나 편법이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공평함 하에서는 남보다 뛰어난 지능과 유복한 환경, 이런 것들은 불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으로 규정됩니다. 공평함 하에서는 모두에게 똑같은 룰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높은 지능을 타고나거나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룰을 적용시키고 그 반대쪽에는 유리한 룰을 적용시킵니다. 수능을 잘 본 학생이 높은 지능을 타고났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 높은 지능이 불공평한 것이니 부당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는 미친놈 취급을 받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능력주의나 학벌주의, 엘리트주의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불공평하니까 부당하다고 우회해서 비난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들이 나보다 높은 지능을 타고난 것이 부당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마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비판인 척 우회해서 비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회해서 비난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아주 손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공평함 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를 받아야만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더욱더 공평해지려면 모든 사람들의 지능이 동일해야 하고 모든 사람의 가정 환경도 동일해야 하죠. 이것보다 공평한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또한 공평함을 확보하려면 모두에게 다른 룰을 적용시켜야 하며 결과를 조작해야 합니다. 공정함 하에서는 정해진 룰만 지키면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마음껏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더욱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해도 공정함의 룰만 지킨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죠. 하지만 공평함 하에서는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그 재능을 통제당하며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 더 뛰어난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사람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억압당합니다. 공정함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룰만 지키면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여 자신과 사회를 발전시키게 하지만 공평함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핸디캡을 부여하고 결과를 조작하여 그 능력을 파괴합니다. 또한 공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의 본질을 거스르고 파괴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능이 낮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높게 태어나는 것은 자연의 본질에 의한 것이죠. 우리 인간은 자연의 본질에 의해서 태어나고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의 근간도 자연의 본질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지능이 높게 태어난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들은 실제로 사회에서 성공을 이루어 많은 부를 쌓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자연의 본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공평함은 이를 불공평한 것, 그래서 부당한 것, 그래서 악인 것으로 규정해버립니다. 공평함이 선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차마 그 높은 지능이 부당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우회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과정은 완전히 생략하고 결과만 놓고 보는 것이죠. 과정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지능이 높든 아니든 간에 전부 무시해버리고 빈부격차라는 오직 그 결과만을 두고 불공평하니까 부당한 거라고 규정해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이나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등은 모두 무시됩니다. 공정함은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룰을 부여하고 그 룰을 파괴하는 반칙과 편법을 악으로 규정하고 금지합니다. 지능이 높게 태어난 것,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반칙과 편법이 아니므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반칙과 편법만 아니라면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든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한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의 능력을 노력을 통해서 제한 없이 극대화하고 그 능력을 제한 없이 사회에서 마음껏 발휘하게 만들며 재능 있는 사람, 더 노력한 사람이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을 공정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 개인의 노력의 동기를 극대화시키죠. 또한 공정함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반칙으로 성공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더욱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에 공평함은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룰이 아닌 서로 다른 룰을 부여하고 높은 지능을 타고난 것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불공평한 것, 그래서 부당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타고난 재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통제하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능력을 키운 사람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억압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 더 노력한 사람이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을 불공평한 것, 그래서 부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결과를 조작해서 재분배함으로써 한 개인의 노력의 동기를 파괴합니다. 이 과정을 대놓고 하지는 않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큰 보상을 받는 게 불이라고 말하면 아직은 반발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회해서 부자 중과세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우회해서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손쉽게 속아 넘어가니까요. 능력 있는 자, 더 노력한 자가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만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더 노력한 사람이나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보상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지만 공평한 것이죠. 공정함과 공평함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며 결국 공평함은 공정함을 파괴하는 개념입니다.
공평함은 경쟁체제를 붕괴시키는 개념입니다. 각 개인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려면 반드시 경쟁을 통해서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노력한 사람이 더 큰 보상을 받는 공정한 시스템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죠. 노력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면 자연의 본질에 따라서 굳이 그런 힘든 노력을 할 사람이 절대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평함은 능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노력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은 보상을 받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 모든 경쟁 체제는 붕괴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공평함은 모든 보상을 똑같이 재분배하면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렇게 된다면 경쟁과 보상이라는 공정한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에 아무도 노력하지 않게 되죠.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데 세상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허황된 망상이며 그 망상은 곧 세상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거대 악의 태동을 의미합니다. 높은 지능을 타고난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그 능력으로 사업을 일궈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막대한 양의 세금을 내서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자신도 큰 부를 쌓습니다. 이 이야기가 200페이지의 책이라면 공평함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한 개인이 엄청난 노력을 하여 성공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앞에 100페이지를 찢어서 불태웁니다. 공평주의자들은 이러한 과정에 담긴 이야기에는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결론이 담긴 100페이지 중에서 이 부자가 사업을 일궈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수백만 명을 가난에서 구제하고 막대한 양의 세금을 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자신의 사업으로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킨 내용이 담긴 99페이지를 찢어서 불태웁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이 책은 마지막 1페이지만 남습니다. 공평주의자들은 오직 이 이야기에만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죠.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부자가 막대한 부를 쌓았고 그 결과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죠. 공평함이 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오직 이 마지막 1페이지 뿐이며 이 1페이지만을 무한 반복해서 읽습니다. 과정은 아예 생략하고 결론의 대부분도 생략하고 오직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 광적인 편집증으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그래서 부당하고 부자들은 악이고 그래서 그 부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서 그들은 자신들이 정의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라는 착각 3부, 공평함은 과연 선일까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4부에서는 공평함이 정의라는 착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